스포츠판에 돈이 돈 같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 종종 오곤 하는데 이번엔 좀 심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오타니 쇼헤이에 내민 숫자는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단순히 많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이건 한 개인의 연봉이라기보다는 웬만한 중견기업의 시가총액이나 한 나라의 특정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1조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 숨겨진 기괴할 정도로 영리한 돈의 설계를 봐야 합니다. 오타니가 10년 동안 다저스에서 뛰면서 받기로 한 7억 달러 중 실제로 계약 기간 내에 받는 돈은 단 2천만 달러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체 금액의 97%인 6억 8천만 달러를 10년 뒤부터 무이자로 나누어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 자본주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영리한 지연 결제 시스템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1조 원을 준다는데 아니요, 저는 지금은 용돈 정도만 받고 나머지 9,700억 원은 10년 뒤부터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자가 한 푼도 안 붙는 조건으로요. 화폐 가치는 매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치솟는데 오타니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단순히 팀이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배려한 성인군자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자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오타니는 이 계약을 통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다저스라는 기업에 해준 셈입니다. 그것도 7천억 원이 넘는 거금을요. 다저스는 이 돈을 굴려서 더 큰 수익을 내고 나중에 가치가 떨어진 화폐로 오타니에게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타니 본인도 손해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광고 수익으로만 1년에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는 움직이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장 현금이 급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 캘리포니아의 살인적인 세금으로 절반 이상을 떼이게 되는데 이걸 뒤로 미룸으로써 얻는 세제 혜택과 자산 운용의 묘수가 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 계약이 메이저리그라는 거대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팀들은 이게 말이 되냐며 뒷목을 잡고 있지만 규정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돈이 있는 놈이 돈을 더 잘 쓰는 법을 알아버린 겁니다. 과연 다저스는 이 7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탄이라는 거대한 도박에 팀의 미래를 저당 잡힌 걸까요? 사실 이 계약의 주인공인 오타니 쇼헤이라는 인물을 보면 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썼다는 만다라트 계획표나 일본에서 가져온 소박한 생활 습관들을 보면 그는 오로지 야구라는 본질에만 집중하는 구도자 같은 느낌을 주죠. 하지만 그의 뒤에 있는 에이전트 네즈 발레로와 다저스의 수뇌부 그리고 이 거대 계약을 승인한 구단주 그룹인 구겐하임 베이스볼 매니지먼트는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그들은 야구공이 아니라 수익률을 던지는 사람들이니까요. 7억 달러라는 금액이 발표됐을 때 전 세계 스포츠 매체들은 헤드라인을 뽑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계약 규모를 넘었네, NFL에 누구보다 많네 하며 비교하기 바빴죠. 그런데 실제 계약서를 뜯어본 회계사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야구 계약이 아니라 채권 발행이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 7억 달러는 약 4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저스는 7억 달러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는 이 정도 지불 능력이 있는 최고의 명문 구단이다 라는 브랜딩을 챙기면서 실질적으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오타니를 부려먹는 기적의 계산법을 완성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금전적 거래의 디테일을 하나 짚고 넘어가죠. 오타니가 받기로 한 연간 200만 달러의 연봉 1조 원 계약자가 1년에 29억 원 정도만 받는다는 건데 이게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매일 100마일의 강속구를 던지고 홈런을 치는 오타니를 상상해보세요. 반면 다저스는 오타니를 영입하자마자 일본 기업들과의 스폰서십 계약으로 이미 수천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오타니에게 줄 연봉보다 오타니가 당장 벌어다주는 광고비가 더 많은 상황인 거죠. 이건 장사가 아니라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불 유예 방식이 왜 다른 구단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까요? 바로 메이저리그의 부유세 규정 때문입니다. 팀 전체 연봉 합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오타니가 실제 받는 돈을 줄여준 덕분에 다저스는 서류상의 연봉 총액을 낮게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는 여유 자금으로 야마모토 요시노부 같은 또 다른 거물급 선수들을 싹쓸이할 수 있는 판이 깔린 거죠. 한마디로 돈 많은 집안이 편법은 아니지만 아주 교묘한 절세 전략을 써서
동네 부동산을 통째로 사들이고 있는 꼴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른 구단의 구단주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오타니라는 특수한 브랜드 가치와 다저스라는 거대 자본력이 만났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웬만한 구단이 7억 달러 계약을 맺고 97%를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선수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을 뿐더러 구단의 신용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타니니까 믿고 기다려주는 거고 다저스니까 10년 뒤에도 망하지 않고 돈을 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결국 이 계약은 신용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무기를 야구장에 끌어들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시나리오 뒤에는 거대한 먹구름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10년 뒤 다저스가 약속한 6억 8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할 시기에 메이저리그 인기가 폭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미국 경제에 유례없는 대공황이 찾아온다면요? 다저스는 그때 가서 미안하다, 지금 돈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타니의 채권이 시장에서 헐값에 팔려나가는 비극이 벌어질까요? 자본주의는 언제나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다 쓰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치러야 합니다. 자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봅시다. 우리가 단순히 오타니가 착해서 돈을 나중에 받는다라고 믿는 동안 다저스 구단주 그룹인 구겐하임 베이스볼 매니지먼트의 계산기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6억 8천만 달러라는 돈을 10년 뒤에 준다는 건 단순히 나중에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융학적으로 보면 이건 돈의 시간 가치를 이용한 완벽한 강도질에 가깝습니다. 연이율 5%로만 계산해 봐도 지금의 1,000억 원은 10년 뒤에 약 1,600억 원의 가치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10년 뒤에 줄 1,000억 원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고작 6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다저스는 오타니에게 7억 달러를 주겠다고 공표하며 온갖 생색은 다 냈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뒤에 숨어서 오타니의 연봉을 매년 야금야금 깎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숫자로 대중을 기만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타니 본인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자산 관리사들이 그의 곁에 붙어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타니를 야구 천재를 넘어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봐야 합니다. 오타니는 이미 다저스라는 거대한 뒷배를 이용해 일본 기업들을 통째로 다져 스타디움에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다이소, 일본항공, 도요타, 다저스 스타디움의 펜스 광고판 하나당 단가가 오타니 입단 전후로 3배 이상 뛰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오타니는 연봉 200만 달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수천억 원 규모의 오타니 경제권을 캘리포니아 한복판에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아주 흥미롭고도 소름 돋는 상상을 하나 해봅시다. 지금이 2026년이죠. 오타니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뛴 지 벌써 2시즌이 지났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 오타니 쇼헤이, 팔꿈치, 부상 재발로 은퇴 선언이라는 헤드라인이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저스는 패닉에 빠질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자본의 논리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저스는 이미 오타니 보험을 통해 수조 원대의 리스크 관리를 끝내 놓았을 겁니다. 오히려 오타니가 남긴 6억 8천만 달러의 미지급금은 다저스의 장부상에서 아주 유용한 부채 자산으로 활용될 겁니다. 선수는 사라져도 자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스포츠가 비즈니스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가장 차가운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오타니의 에이전트 네즈 발레로입니다. 그는 왜 이런 기형적인 계약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단순히 오타니의 뜻이었을까요?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돕니다. 발레로는 오타니를 야구선수가 아닌 영구 채권으로 만들었다. 오타니가 50살, 60살이 되어도 다저스로부터 매년 수백억 원씩 입금되는 시스템. 이건 단순한 은퇴 자금이 아닙니다. 오타니 가문이 대대손손 미국 스포츠 자본의 핵심 줄기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금융 혈맹을 맺은 겁니다. 과연 이 계약이 오타니 한 명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미 메이저리그의 다른 명문 구단들이 이 다저스 모델을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줄게. 일단 우리 팀에서 뛰어라는 식의 계약이 남발되기 시작하면 자본력이 부족한 스몰마켓 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제 유망주를 키워낼 의지조차 상실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키워놔봤자 대도시 부자 구단들이 10년 뒤 지불 유예라는 마법의 카드로 다 채갈 테니까요. 결국 오타니의 1조 원 계약은 메이저리그라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죽이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의 출처와 영향력입니다. 다저스의 구단주 그룹인 구겐하임은 단순히 야구를 좋아해서 이 팀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연기금과 국부펀드를 굴리는 거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들에게 오타니는 홈런을 치는 타자가 아니라
일본 자본을 미국 금융시장으로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오타니가 안타를 칠 때마다 일본의 노년층이 다저스 경기를 보기 위해 유료 결제를 하고 일본 기업들이 달러를 싸들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1조 원이라는 연봉은 그 거대한 달러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미끼에 불과하다는 분석,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변수입니다. 오타니는 기계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오타니가 여전히 괴물 같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의 몸 안에서는 이미 수억 달러 가치의 연골과 인대가 달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은 무한하지만 육체는 유한합니다. 만약 오타니의 육체가 자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그 지점, 즉 가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순간 다저스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오타니 계약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구단 수뇌부가 바뀌거나 팀의 운영 방향이 급격히 변할 때 오타니가 가질 수 있는 탈출 옵션들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팀을 떠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다저스라는 거대 기업의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죠. 이야기는 이제 야구장을 넘어 월스트리트의 고층 빌딩 숲으로 이어집니다. 오타니의 1조 원이 어떻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일본의 외환 보유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믿기 힘든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팀의 전력이 약해지면 트레이드를 요청하거나 자유계약으로 떠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오타니의 계약서에는 아주 기괴하고 강력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다저스의 수뇌부인 마크 월터 구단주나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 이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팀을 떠나면 오타니 역시 그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옵션입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포인트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명의 직원이 내 상사가 퇴사하면 나도 그만두겠다. 하지만 내 퇴직금 9천억 원은 그대로 보장해라 라고 말하는 격입니다. 이건 오타니가 단순히 다저스라는 팀과 계약한 게 아니라 다저스를 운영하는 특정 경영진의 철학에 자신의 10년을 베팅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저스 구단주 그룹은 오타니를 붙잡아두기 위해서라도 경영권을 절대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야구 선수가 구단의 경영 안정성을 강제하는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낳은 기형적인 권력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숫자가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오타니세라고 불리는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2026년 현재 다저 스타디움의 티켓 가격은 오타니 입단 전과 비교해 평균 150% 이상 폭등했습니다. 가장 싼 외야석조차 이제는 웬만한 중산층 가족이 큰맘 먹고 외식 한번 할 비용을 지불해야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됐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비싼 티켓을 사는 사람들의 국적입니다. 경기당 평균 3,000명 이상의 일본인 관광객이 오타니를 보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그들이 LA에 와서 쓰는 숙박비, 식비, 그리고 다저 스타디움 굿즈, 샵에서 빗자루로 쓸어 담듯 사가는 유니폼들을 합산해보세요. 경제 전문가들은 오타니 한 명이 LA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 6천억 원을 상회한다고 분석합니다. 1조 원 연봉이요? 다저스 입장에서는 2년이면 본전을 뽑고도 남는 장사였던 겁니다. 결국 오타니는 야구 선수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수출 효자 상품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어두운 이면을 하나 들춰내야겠습니다. 바로 낙수 효과의 실종입니다. 다저스는 오타니로 인해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돈이 야구계 전체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타니에게 쏠린 자본은 다른 구단들의 광고 수익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중소마켓 팀들은 이제 일본 기업의 후원을 받는 건 꿈도 못 꿉니다. 오타니도 없는데 왜 너희 팀에 광고를 하느냐는 소리를 듣기 일쑤거든요. 자본의 양극화가 야구장 안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구단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이 1조 원이라는 돈이 오타니라는 인간의 노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2026년에 오타니는 매 경기 4만 명이 넘는 관중의 환호 속에 서 있지만 그 환호는 사실 수익률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가 삼진을 당하거나 홈런을 치지 못하는 날 다저스의 주가는 흔들리지 않지만 다저스를 후원하는 수십 개의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은 식은땀을 흘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타니가 자신의 연봉 97%를 10년 뒤에 받기로 한 진짜 이유가 단순히 세금이나 팀 전력 보강 때문이 아니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만약 그가 일본 엔화의 붕괴를 예측하고 달러 자산을 안전하게 묶어두려는 고도의 금융 전략가였다면요. 사실 2024년부터 일본 엔화 가치는 유례없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젊은 천재가 자신의 조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를, 그것도
20년치 연금을 달러로 확정 지었다는 건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그는 야구장에서는 사무라이 재팬의 영웅이지만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탈일본을 선택한 냉정한 투자자입니다. 그가 10년 뒤에 받게 될 6억 8천만 달러가 그때 엔화로 환산했을 때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가치를 가질 거라고 확신했다면 이 계약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가부도 베팅이 됩니다. 다저스의 자금줄인 구겐하임 그룹은 이 오타니라는 상품을 담보로 새로운 금융 파생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오타니 본드, 오타니의 미래 수익과 다저스의 중개권료를 묶어서 투자자들에게 파는 상품이죠. 만약 당신의 연금이 오타니의 홈런 개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면 당신은 여전히 오타니를 순수하게 응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더 이상 공과 배트의 게임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전쟁이자 초거대 자본이 개인의 육체를 빌려버리는 수익률 게임입니다. 오타니는 그 게임의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말일 뿐이죠. 만약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1조 원이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내 모공까지 찍어대며 내가 먹는 김밥 한 줄의 가격까지 전 세계가 분석한다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2026년 현재 오타니는 더 이상 야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다저스와 일본 자본이 공동으로 소유한 살아있는 국보급 자산입니다. 이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오타니의 일상은 이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수십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팀에 의해 설계됩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심지어 강아지 데코핀과 산책하는 경로조차 철저하게 계산된 마케팅 동선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그의 영혼의 단짝이었던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의 도박 스캔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배신과 사기 사건이었지만 자본의 눈으로 보면 이건 보안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이었습니다. 7억 달러짜리 자산의 관리자가 도박에 빠져 자산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저스 수뇌부는 경악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오타니의 주변은 마치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친구 대신 변호사가, 통역사 대신 자산관리사가 서 있습니다. 1조 원에 대가는 바로 철저한 고립이었던 셈이죠. 이제 이 계약의 가장 음흉한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2034년의 재앙 시나리오입니다. 오타니가 은퇴하고 한참 뒤인 2034년부터 다저스는 매년 6,800만 달러를 오타니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034년에 다저스가 지금처럼 부유할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만약 그때 메이저리그 중계권 거품이 빠지고 관중이 줄어든다면 다저스는 은퇴한 노장 오타니에게 줄 연봉 때문에 팀 전체가 파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매츠가 바비 보니아라는 선수에게 은퇴 후에도 매년 100만 달러씩 주고 있는 건 유명한 일화죠. 하지만 오타니의 규모는 그것의 68배입니다. 이건 바비 보니아 데이가 아니라 다저스 파산 기념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저스는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벌써 오타니 연금 펀드를 조성하고 팬들의 주머니를 털어 그 돈을 미리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저스 경기장에서 15달러짜리 핫도그를 사먹는 당신의 돈 중 일부는 10년 뒤 은퇴해서 골프나 치고 있을 오타니의 주머니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금전적 거래의 이면을 하나 더 공개하죠. 다저스가 오타니에게 줄 6억 8천만 달러를 준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중 하나는 부동산 개발입니다. 다저 스타디움 주변에 거대한 주차장 부지, 그 금싸라기 땅에 초호화 호텔과 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이죠. 오타니를 보러 온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 호텔에서 자고 우리 쇼핑몰에서 돈을 쓰게 해서 그 돈으로 오타니 연봉을 주겠다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 아니 완벽한 갈취 구조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본의 축제 뒤에는 분노의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입니다. 오타니의 지연 결제 방식이 발표된 직후 선수 노조 사무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식이면 구단주들이 앞으로 모든 대형 계약을 나중에 줄게로 퉁치려 할 거다라는 공포가 확산된 거죠. 실제로 2026년 현재 FA 시장에 나온 준척급 선수들은 구단들로부터 오타니처럼 90%를 지연 결제 안 하면 계약 못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타니 한 명의 영리한 선택이 동료 선수 수백 명의 당장 쓸 돈을 뺏어가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 오타니는 모두의 우상이 아니라 시장을 파괴한 공공의 적으로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다저스 내부 문건에서 유출됐다는 괴소문에 따르면 다저스는 오타니의 신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오타니 홀로그램 중계권까지 이미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가 부상으로 은퇴하더라도 혹은 먼 훗날 세상을 떠나더라도
다저 스타디움 타석에는 영원히 AI 오타니가 서서 홈런을 치고 다저스는 그 홀로그램을 보러 온 관객들에게 영원히 입장료를 받겠다는 계획이죠. 1조 원짜리 계약은 단순히 10년치 노동력이 아니라 오타니라는 인간의 영혼까지 영구 소장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1조 원이라는 숫자에 가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그것은 한 천재 야구 선수의 찬란한 기록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분해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려는 거대 자본의 집요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보죠. 오타니 쇼헤이는 지금 이 순간 100마일의 공을 던지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행복한 야구 선수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는 1조 원짜리 채권을 들고 뛰는 투수다 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만약 오타니라면 10년 뒤에 받을 9천억 원을 위해 지금의 자유와 사생활을 모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야구라는 스포츠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면요? 오타니의 1조 원 계약, 그 진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게임에서 우리는 관객일까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배팅에 참여하고 있는 도박사일까요? 자, 이제 경기장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관중들이 빠져나간 뒤의 정적을 상상해보세요. 2026년의 밤, 다저 스타디움 마운드에는 여전히 오타니의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억 달러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화려한 마법과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금융공학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타니 이후의 야구를 상상할 수 있는가?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자본주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